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이론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제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교점의 개수가 뭐라고 보는 거냐면 실근의 개수 원래 이렇게 보는 게 그냥 이론의 생각이야.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처럼 자 얘네 그래프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고 싶다고 하면 물론 보통 나는 어떻게 하냐면 상수항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으로 넘겨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실근의 개수가 어떻게 돼야 되더래? 3개가 돼야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제 보통 얘네 그래프를 그리거든. 얘네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니까 얘네를 미분해 보니까 얘네가 근이 얼마가 돼? 이렇게 되는 게 보여가지고 얘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보이지? 그치?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얼마니? 지금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더하기 9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가 5고 그 다음에 이제 3을 대입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27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자 그럼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려면 K가 지금 어디 있어야 교점이 3개가 돼야 되는 거니까 Y는 K가 어떻게 있어야? 여기 있어야 교점이 몇 개가 되겠다는 생각 가질 수 있어. 3개가 되겠다는 생각 가질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K가 그래서 어떻게 되면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7과 K가 5 사이 이렇게 푸는 게 원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야 알겠지? 실근의 개수가. 근데 가끔 이제 어떻게도 풀기도 하냐면 가끔 지금은 내가 얘네 그래프에 그리는 게 별로 지장이 없지 맞지? 그래프를 그리는 게 별로 지장이 없잖아 그치? 근데 어떻게도 하기도 하냐면 봐봐 내가 이렇게 있으면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는 게 이런 모양 아니야? 그럼 지금 그럼 극대값과 극소값이 어떤 부호야? 극대값과 극소값이 다른 부호지 그치? 그래서 실근이 지금 3개라고 하면 이렇게도 풀기도 해.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음수. 오케이? 그 다음에 얘네가 지금 자 이런 경우들이나 지금 똑같이 지금 만약에 이런 경우들이 되면 이게 실근이 하나인 경우 아니야? 그럼 실근이 한 개인 경우는 극대값과 극소값이 여기는 극대값 극소값이 전부 다 음수고 여기는 극대값 극소값이 전부 다 뭐야? 지금 이제 양수인 경우지 그치?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는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지금 양수 원래 이렇게 풀기도 해 알겠지? 오케이? 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라고 해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걸로 처리를 해. 근데 얘네가 가끔 좀 불편할 때가 있거든.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다야. 할 수 있다. 알겠지? 오케이. 비중은 얘네가 높고. 어렵지 않지?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 원래 이 생각이야. 한번 해볼게. 자, 봐봐. 자, 그러면 이것도 얘가 이제 이거는 fx랑 gx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싶대. 자, 그럼 우리는 이제 fx랑 gx가 실근이 몇 개가 되고 싶다는 얘기야? 2개가 되고 싶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이항에도 해가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보통 아까 내가 상수항은 다 오른쪽으로 넘기고 문자가 있는 거는 다 왼쪽으로 넘겨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지금? 식이 똑같네? 이럴 수가 있네. 그치? 오케이? 그럼 얘네가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되면 된다는 얘기야? 2개가 되는 얘기야. 그치? 그럼 아까도 내가 생각을 뭐라고 지금?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우리는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지금? K가 어떻게 있어야 돼?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게 보통의 생각이라고.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보면 자, 그럼 이제 여기 생각은 다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 원래 이렇게 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이론인데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실근의 개수의 문제긴 하지만 뭐가 붙었냐면 양근, 음근 이런 게 붙었잖아. 그치? 양근, 음근.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자 아까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다 문자가 있는 건 다 왼쪽으로 넘기고 상수항은 다 오른쪽으로 넘기라 그랬잖아. 그치? 그럼 똑같이 얘네가 문자가 있는 거는 다 왼쪽으로 넘겨주고 상수항들은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이렇게 되는 거 이해돼? 보이지 이 정도는? 자, 그럼 얘네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양근과 음의 두 근을 갖게 만들고 싶으니까 이것도 얘네를 나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식이 다 똑같네? 그냥 문제 유형 봐가지고 퍼온 건데 어떻게 다 똑같지? 그치?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양근, 음근이 필요하잖아.
양액은 음의 근이 필요하니까 뭐가 필요해? 좌표축이 필요하지 않겠어?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상수항을 다 넘겨버리면 얘네가 뭐를 지나는 그래프야?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인 거 아니야? 그러면 0,0이 어딘가 이쯤에 어딘가 있겠지. 맞지? 그럼 좌표축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양의 근, 음의 근을 판단해야 되니까. 오케이? 그럼 다시 이제 여기서야 우리가 한 개의 양의 실근과 두 개의 음의 실근을 가지고 있으려면 y는 a-5가 여기 있어야 된다고 생각 가질 수 있지 않겠어? 맞잖아. 맞지? 그러면 지금 양의 근, 음의 근을 판단하라 그러면 뭐까지? 그냥 좌표축까지만 설정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a-5가 지금은 0과 어떻게 쓰는다는 얘기야? 5 사이.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이제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다라고 해서 얘네를 뭐 하자? 그래프를 그리자가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야. 알겠니? 오케이? 자, 근데 자, 그래프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라고 해서 원래 이제 그리는 게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맞는데 427번 한번 봐보자. 427번 427번 보면 자 봐봐. 자, 지금도 얘네가 이제 y는 ax랑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고 싶더래. 자, 그러면 지금도 어떻게 하면 되기는 하냐면 자, 원래는 이것도 아까 내가 상수항은 다 넘기고 문자는 다 넘기라고 그랬는데 아까랑의 좀 차이점이 얘네가 지금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고 싶다잖아. 그치? 그러면 아까는 어렵지 않았던 게 뭐였냐면 아까는 어렵지 않았던 게 내가 얘네 왼쪽에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A만 위아래로 움직이면 됐었는데 지금은 얘네가 뭐가 붙어 있어 지금? X가 붙어 있잖아. 그치? 맞잖아. 그러니까 얘네를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네는 뭐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잖아. 그치? 맞죠? 그러면 이럴 때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얘네가 지금 이제 그 교점의 개수는 보통 언제를 기점으로 바뀌니? 접할 때를 기점으로 바뀌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상수항을 다 넘겨도 괜찮아. 그럼 이제 얘네 뭐의 문제로 보는 거냐면 접할 때를 기점으로 그래프가 바뀐다고 해서 접선의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것도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x제곱으로 묶어줘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래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가 지금 0,0이 되겠지? 다시 그리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고 여기가 0,0이 되겠지? 이 정도는 이제 볼 수 있겠지? 자, 그럼 내가 이제 얘네는 0,3에서 그린 접선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봐봐. 대충 해도 극대극소 차 생각해도 우리 공식이 벌써 2분의 최고차원 계수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인데 한 칸이 안 되잖아. 한 칸을 세제곱해도 얘네가 1보다 무조건 작을 게 너무 당연하지 않아? 그치? 0,3을 저 위에다가 그리면 돼. 그래서 이해돼? 맞지? 당연하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네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때는 건데 우리는 이제 실근의 개수는 보통 언제 기점으로 변한다고? 접할 때를 기점으로 변한다고. 여기를 기점으로 기울기가 좀 더 급해지면 어떻게 돼? 몇 개 점 만나? 3개 점 만나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 문제는 다시 뭐의 문제가 되는 거야?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접선의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T컴마라고 한 다음에 원래 어떻게 했어? T컴마라고 한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했어? 지금? 만들었잖아. 원래 이렇게 풀지 않았어? 맞잖아. 여기다가 뭐를 대입했어? 0,3을 원래 대입했잖아. 맞지? 그렇지? 마이너스 1로 딱 맞지? 마이너스 1로 딱 맞는데 그냥 안 맞는데. 맞지? 인수가 잘못됐지 지금. 아닌데? 더 위인가 보지. 어쨌든 잠시만. 그럼 지금
여기서 여기 이런 느낌인가 보지. 어쨌든 뭐 잘못된 게 없으니까 이 식이. 오케이. 여기서 지금 어쨌든 지금 이제 만나는 게 얘네가 이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여기가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아까 여기가 0, 얼마였어? 0. 그치? t가 어쨌든 마이너스 1 넣으니까 이제는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4보다 어떻게 될 때야? 클 때란 얘기 알겠지?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뭐의 문제로 봐야 돼? 접선의 문제로 봐야 돼.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게 보통의 방식이란 얘기야. 알겠니? 오케이? 딱히 어렵지 않지 이거는? 딱히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아. 알겠니? 근데 이것도 한번 해볼까? 이것도 올림포스에 있어가지고 잡스킬 하나 가르쳐주는데 원래 일단 해보자. 자 이것도 아니다 넘기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생각은 실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로 보는 것들이 보통의 일반적인 뭐구나 방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가져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래프 문제랑 똑같아 가지고 여기는 딱히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아. 그 다음에 116쪽으로 가볼까? 116쪽 가보자. 442번도 한번 먼저 해볼까? 자, 보자. 이것도 한번 볼게. 자, 그러면 지금 문제도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하고 싶대? 4개가 되도록 하고 싶대. 맞지? 그럼 실근의 개수의 문제는 뭐 하는 게 보통이라고 원래? 그래프 그려가지고 교점 개수가 4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이란 얘기야. 그럼 지금 문제는 우리가 절대값 fx 더하기 x가 문제가 되지 않겠어? 맞지? 그래 보이지 않아? 그럼 절대값 fx 더하기 x 더하기 x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지금 얘네가 해보니까 2분의 1 x 세제곱 이거지? 자 그러면 지금 얘네가 내가 2분의 1x로 묶어주니까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1 이렇게 되는 거 보이지? 판별식 써봐. 어떻게 돼? 판별식 쓰니까 양수야 음수야 무조건 음수지 음수. b제곱 마이너스 음수인 거 보이지? 맞지? 자 그러면 원래 우리는 자 봐봐 절대값이 있으면 범위를 쪼개는 게 가장 기본인데 얘네가 허근이니까 얘네가 항상 양수잖아. 그러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부호가 언제를 기점으로 변해? 0보다 클 때를 그 부호가 변하는 시점이 언제밖에 없어? 0일 때밖에 없는 거야. 괜찮지? 그래서 얘네는 x가 0보다 크면 얘네가 뭐고? 양수여서 그냥 fx 더하기 x고 0보다 작으면 뭐인 거야? 그냥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x가 된 거야. 괜찮지? 오케이? 그럼 어쨌든 우리가 실근의 개수는 그래프를 그려 생각이라 그랬는데 x가 0보다 크면 fx 더하기 x가 양수니까 왼쪽은 지금 뭐야? 2fx 더하기 x랑 6x 더하기 k의 실근이지. 그럼 아까도 내가 어떻게 했어? 얘가 6x를 가지고 있으면 좀 접선의 문제로 봐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6x를 어떻게 하는 게 맞아? 이항시키는 게 맞아. 맞지? 얘네의 교점이라고 보는 거야. 오케이?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얘네가 지금 뭐야? fx 더하기가 이거 나오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x랑 6x 더하기 k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7x랑 k의 교점으로 보는 거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EFX를 해보면 지금 2배 한 다음에 내가 2배 한 다음에 20x에서 5x 빼니까 15x랑 이제 k의 교점. 그래서 얘네가 근데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니까 미분하니까 얼마니? 3x 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얼마여서 15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인수분하니까 얼마가 돼? 1하고 얼마가 되는 게 보여? 5를 갖는 게 맞지? 맞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야. 그럼 여기가 2대1 써주면 여기 원래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그려지는 그래프는 언제만 그려지는 거니까 0보다 큰 쪽만 그려지는 거니까 얘네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0보다 지금 작을 때는 마이너스 7x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게 지금 뭐란 얘기야 우리가 얘네가 지금 이제 뭐야 fx 더하기 절대값 fx 더하기 x에서 내가 아까 다 이항을 왼쪽으로 x 넘긴 거니까 얘네 그래프를 그린 거야 지금이. 괜찮지? 그럼 어쨌든 우리가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되고 싶으면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되려면 y는 k가 어떻게 쓰면 되겠구나, 여기 있으면 되겠구나, 이런 스타일의 문제겠지. 어렵지 이해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라고 생각해서 뭐를 하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는 게 보통이라는 얘기야. 항상 그래프를 그리는 게 보통. 괜찮니? 오케이. 그럼 나머지 어렵지 않잖아. 그치? 여기는 0 대입하면 바로 알 수 있고 여기는 1 대입하면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거기랑 거기 사이 해주면 되는 거니까. 괜찮니? 그래서 어쨌든 생각은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이라고 보는 거야. 너네 풀 수 있나? 441번 한번 해볼래 이거? 아까 배운 거랑은 별로 관계없는 얘기긴 한데 한번 해볼래? 이것도 올림포스 있는데. 하자.
사실 이런 문제들은 이제 실근 개수가 그냥 크게 의미가 없고, 이런 문제들은 그냥 뭐야? 그냥 그래프 문제야, 그래프 문제. 맞지? 자, 한번 해볼게. 자, gx가 지금 fx 더하기 이제 절대값 f 프라임 x란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f0이 0이래. 맞지? f0이 0이래. 근데 g0도 0이라고 돼 있잖아. 자, 근데 f 프라임 0이 0이니까 당연히 뭐도 0이야, 지금. f0이 0이니까. 얘가 0이니까 얘도 0 돼야 되지 않아? 그래서 f 프라임 0도 얼마가 돼야 돼? 지금 이제 0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럼 얘가 f0이 0이고 f 프라임 0이 0이면 fx가 뭐를 가져야 되더라? x제곱을 가져야 되더라. 이건 너무 많이 하던 얘기 아닌가? 괜찮지? 자, 근데 fx가 얘네가 뭘 갖는데? 양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어. 괜찮지? 그 나머지는 절대값 fx가 타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인데, 그러면 나는 보통 저거 어떻게 푸냐면 fx가 4가 되는 거랑 fx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랑 실근의 개수가 몇 개란 얘기야? 합쳐서 3개란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지금 얘네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요. 아이고. 그럼 당연히 fx가 4가 되는 거는 여기에 있으면 실근 몇 개 된 게요, 무조건. 하나가 생기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4가 되는 게 실근이 몇 개가 생겨야 된다는 얘기야. 2개가 생겨야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가 얼마겠어, 지금?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지.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봐봐. 그럼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주면 나머지는 우리 계속 했던 게 뭐였어? n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2분의 최고차항 개수 1에다가 L세제곱이 극대극소 차 공식이었지 않았어? 맞지? 괜찮지? 그러면 지금 얘가 얼마니까? 2니까 2대1 써주면 요만큼이 얼마가 돼서? 1 돼야 돼서 알파가 얼마인 거 얻을 수 있어 지금? 3인 거 얻을 수 있겠지. 됐니? 그래서 그냥 이런 문제는 그냥 사실 그래프의 문제랑 뭐야 완전히 똑같단 얘기야. 어렵지 않지? 그 나머지는 뭐 하면 돼? 우리가 지금 구하라는 게 g 3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f3에다가 절대값 f 프라임 3을 구하는 거니까. 이것도 편법 말해줬지. 내신할 때 2번. 계산하면 끝나겠지, 그치? 근데 어쨌든 보통의 그냥 이제 생각들은 뭐야? 우리는 교점의 개수가 실근 개수라고 보는 게 보통이란 얘기 알겠지? 이거 합성함수도 한번 해볼게. 이것도 올림포스 있어. 잠시만. 자, 이번에 이제 합성함수인데, 원래 합성함수는 내가 항상 나오면 하는 얘기가 2가지 얘기하지. 2가지가 첫 번째는 뭐야? 내가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고, 두 번째는 원래 합성함수가 안에 있는 함수를 뭐 하는 거라고? 치환하는 거라고, 그치? 원래 합성함수는 큰 틀이 그거야. 자, 그럼 봐볼게. 자, fx는 지금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뭐 이 정도는 당연히 fx가 x축과 교점이 몇 개구나? 3개구나. 뭐 이 정도 얘기겠지. 괜찮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G합성함수 fx의 최소값이 m인데, 자, 우리 저번 시간에 G합성함수 f의 최소값은 어떻게 했어, 지금? fx를 뭐 했어, 지금 이제? t로 치환을 했어. 그래서 fx가 3차 함수니까 얘네가 3차 함수는 치환하면 범위가 어떻게 돼, 지금? t의 범위가 지금 실수 전체인 거 아니야? t의 범위가? 맞지? 그러면 지금 gx를 보면, 그러니까 gt를 보는 거지. gt를 보면 지금 이거여서 얘네가 아래로 볼록이고 지금 여기가 t가 3일 때 3 대입하니까 얼마니? 3 대입하니까 9-18. 그러니까 여기가 1 되겠지, 그치? 맞지? 자, 그럼 이제 봐봐. 내가 t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그려졌을 때 최소값이 m이라고 하면 당연히 최소값은 1인 게 보이지 않아? 맞지?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G합성함수 fx 얘네 실근의 개수가 2개라고 돼 있으면 아까 우리는 실근의 개수가 t가 언제일 때야? t가 언제일 때? 3일 때잖아, 그치? 그럼 t가 3이 되는 거, 즉 fx가 지금 3이 되는 x가 몇 개란 얘기야? 2개란 얘기겠지, 그치?
괜찮니? 오케이? 그럼 fx가 3이 되는 게 두 개라고 하니까 우리는 y는 3이 어디 있어야 되는구나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 가질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럼 다시 이번에 또 물어보는 건 지합성 함수 fx의 실근이 건데 사실 fx를 t라고 치환했을 때 gt가 17이 되는 걸 물어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gt가 얘네가 지금 17이 되는 거를 지금 물어보니까 언제야 t가 7 또는 마이너스 1인 게 보이지? 원래 치환하는 게 원래 합성함수의 가장 기본이니까. 그럼 t가 fx였으니까 fx가 7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합쳐서 몇 개가 된다는 얘기야? x가 3개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fx가 지금 7은 당연히 어디에다가 그려야 돼? fx가 7은 여기다가 그려야 되니까 실근이 여기에 하나인데 fx가 마이너스 1은 당연히 어디에 그리는 게 맞겠어? 여기 그리는 게 맞겠지, 그치? 그래서 극대값과 극대값 더한 게 얼마? 2라고 하면 되겠지. 괜찮지? 됐니? 원래 합성함수는 생각이 항상 수투에서는 합성함수 그래프가 안 나오거든. 미적분에서는 이미 너무 많이 출제되었는데 수투에서는 그냥 치환하는 게 이게 가장 많이 나왔었어. 저번에도 마찬가지였잖아. 치환하는 거, 그치? 이 정도까지가 방정식의 뭐라고 지금? 실근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는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라고 해서 문제를 푸는 거 알겠지? 좀만 쉬었다 하자. 미분만 끝내자. 첫 번까지 할까? 미분만 끝내자. 자, 이번에 부등식은 생각이 뭐냐면 절대부등식이거든.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뭐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야? fx가 0보다 크다. 이런 부등식을 하겠다는 얘기야. 맞지? 절대부등식이라는 거는. 자, 그러면 얘네 하는 방식이 그럼 어떤 식이냐면 우리는 얘네가 항상 성립하려면 fx의 최소값이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지금 커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절대부등식은 뭐의 문제랑 똑같냐면 그냥 최대 최소의 문제랑 똑같아. 최대 최소의 문제랑. 그래서 이제 보통의 그냥 일단 기본적인 이론은 우리 항상 성립하려면 최소값이 어떻게 하다? 0보다 크다라고 보는 게 보통이라고. 자, 그래서 이것도 보면 자, 봐봐. fx가 gx보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크거나 같아야 된다잖아, 그치? 그럼 gx를 이렇게 넘긴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다음 아까 내가 방정식 할 때는 어떻게 했어? 오른쪽에 상수항을 넘겼지. 근데 부등식은 그냥 모든 항을 다 왼쪽으로 넘기는 거야. 모든 항을, 알겠지? 오른쪽에 일부를 놔두지 않고 모든 항을 다 넘기는 거야. 모든 항을 다 넘겨가지고 지금 얘네가 10 더하기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푸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아까 내가 얘네가 항상 성립하려면 뭐야 지금? 얘네 최소값이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고 뭐라 그랬잖아. 그치? 그럼 얘네 최소값은 우리가 뭐를 봐야 되겠어? 당연히 미분을 한 다음에, 그치? 미분을 해서 보니까 지금 4x 제곱 묶어주니까 부호 변화가 변하는 게 언제밖에 없어? 3일 때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3일 때가 뭐인 게 너무 당연해? 극소인 게 너무 당연하잖아. 그치?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3을 넣은 게 0보다 어떻게 하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푸는 게 보통의 정석적인 방법이라고. 이해돼? 우리는 항상 뭘 본다고? 지금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본다고. 알겠지? 그럼 봐봐. 450번 한번 봐볼래? 450번. 451번 봐도 괜찮겠다. 자, 451번 봐도 마찬가지인 게 아까 내가 뭐 한다고 지금? 부등식은 내가 방정식 할 때는 아까 어떻게 했어? 방정식 할 때는 문자가 있는 거를 오른쪽으로 넘겼지. 맞잖아. 그치? 그 다음 상수항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봤고 x 같은 경우가 있으면 접선으로 봤잖아. 그치? 근데 부등식은 저 a가 있는 것들을 오른쪽으로 넘기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게 아니라 부등식은 모든 항들을 전부 다 아까 내가 어떻게 하라고? 왼쪽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어? 왼쪽으로 다 넘긴 상태로 보는 거라고. 항상 부등식을 푸는 방식은 모든 상황을 다 왼쪽으로 넘긴 상황에서. 오케이? 근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부등식은 최소값을 봐야 되니까 얘네 뭘 봐야 돼? 극소값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푸는 것들이 보통의 일반적인 패턴이란 얘기야. 오케이? 그럼
그럼 4로 한 다음에 조리제법 써볼게. 4로 묶은 다음에 그럼 지금 얘네가 2 대입하면 될 것 같지? 됐지? 자, 그러면 얘네가 지금 얘네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인데 a가 뭐야? a가 자연수지, 자연수. 그래서 얘네가 근이 판별식 써주면 판별식이 뭐야? 무조건 음수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부호, 도함수에 부호 변화가 이렇게 다 안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부호 변화가 생기는 데가 2일 때밖에 없어서 2일 때가 뭐란 얘기야? 극소값일 거 아니야. 그럼 최소값이 당연히 언제일 수밖에 없어? 채연아, 2일 때밖에 없어. 맞지? 그럼 우리는 최소값이 0보다 크다니까 x에다가 내가 2를 넣었을 때 맞나?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 되나? 어쨌든 얘네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푼다고. 알겠지? 항상 푸는 방식은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푸는 게 보통의 패턴이라고. 알겠지? 어떤 느낌인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내가 좀 좋아하는 기출이 뭐냐면, 좋아하는 기출이 좀 뒤에 있네? 460번이거든? 460번. 자, 그럼 이것도, 자, 봐봐. 이것도 실제로, 이것도 올림포스 있어. 진짜? 아, 내가 의도하고 넣은 게 아니라, 이거 만든 지 오래된 거야. 작년에 만든 건데. 자, 봐. 자, 그럼 이것도 지금 이제 부등식 문제잖아. 그치? 그럼 부등식은 항상 생각이 뭐야? 최대값이, 최소값이. 이렇게 보는 거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이것도 봐봐. 지금 얘네 모든 실수 x에 대한 부등식 얘네가 성립해야 되는데 12x가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어쨌든 우리가 위에 있는 부분, 아래에 있는 부분도 뭘 기점으로 변할 게 너무 당연해. 접할 때를 기점으로 변할 게 너무 당연하잖아. 그치? 그럼 접선의 문제로 봐야 되거든? 그럼 너무 힘들잖아. 그럼 당연히 이거를 12x를 어떻게 해주는 게 너무 당연해. 양변에. 빼주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얘기야. 맞지? 왜 해볼만 하지 않아? 오케이? 그럼 원래 부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은 얘네가 확립하려면 k가 얘네 최대값보다는 크고 얘네 뭐보다는 최소값보단 작고. 최대값, 최소값. 원래 부등식은 원래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갖는 거라고. 원래 이론 자체가. 그래서 얘네 지금 내가 최대값을 구하려고 얘네를 뭐 하겠어 지금? 미분을 하겠지? 그치? 최대값을 구하려고. 그럼 이제 내가 마이너스 2로 묶은 다음에 조리제법을 써볼게. 자,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마이너스 1로 묶은 다음에 조리제법 쓰니까 똑같이 얘네가 이게 허근이지. 맞지? 그러니까 얘네가 어제 극대값이 언제 가죠? 극대값이 마이너스 2일 때 갖게 되는 거 아니야? 그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귀찮다. 마이너스 2를 대입했지. 여기가 마이너스 2,20이야. 됐지? 그 다음 얘네는 2차 함수의 최소값인데 출일 때가 언제야? 2일 때인가? 2 대입하니까 얼마지? 4, 6, 12, 마이너스 24니까 이거지. 그러면 지금 이제 봐봐. 내가 얘네가 항상 성립하려면 K가 어디 있어야 된다는 생각 가질 수 있어. 여기 있어야 된다는 생각 가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야. 괜찮지? 그래야 얘네가 최소값보다 크고 최대값보다 작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해돼? 원래 부등식의 이론은 최소값이 항상 이게 가장 기본인데, 근데 지금 문제는 자연수의 K값이 3개라는 얘기는 여기 K가 자연수가 3개만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여기가 20이니까 3개가 들어가는 게 뭐겠어? 20, 21, 22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22가 돼야 되겠지. 괜찮지? 오케이? 원래 부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최소값이, 최대값이 이렇게 푸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패턴의 방식이란 얘기야. 알겠지? 괜찮아?
근데 바로 왼쪽 거 봐볼게. 458번 한번 봐볼래? 458번. 그래서 원래는 최대값이 최소값이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긴 한데 얘네가 물론 어쩔 수 없을 때도 있거든. 자, 봐봐. 지금 458번 문제 한번 봐보면 458번 문제. 자, 지금 일단 fx가 일단 저 아래 그래프부터 그려볼게. 저 아래 그래프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가 1 해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내가 a가 여기 있으면 만약에 a보다 작은 쪽은 0이고 큰 쪽은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식의 그래프란 얘기야. 말이야 되지? 오케이? 그럼 이제 나 조건은 지금 k보다 작은 쪽은 여기고 k보다 큰 쪽은 뭐란 얘기야? 그러니까 k보다 큰 쪽은 k가 내가 여기 있으면 k보다 큰 쪽은 지금 기울기가 10인 그래프 그려지고 k보다 작은 쪽은 0의 그래프 이렇게 그리란 얘기야. 일단 문제 볼게. 자, 가조건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대. 자, 마찬가지로 a가 내가 만약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 a가 작으면 0이고 크면 그래프 따라가라는 얘기니까 이건 연속조차도 안 되지. 그렇지? 그럼 연속이 되려면 될 수 있는 데가 k가 0이면 어떻게 돼? a보다 작은 쪽은 0이고 큰 쪽은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여기가 뭐가 안 돼? 미분이 안 되지. 돼? 그래서 a가 여기가 돼야 a보다 작은 쪽은 0이고 큰 쪽은 이렇게 가라는 얘기겠지? 이 정도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얘기인데 봐봐. 나 조건에서도 보면 나 조건에서 fx가 지금 gx보다 어떻게 돼야 된대?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럼 원래는 내가 아까까지는 다 얘네 하려면 gx를 다 왼쪽으로 넘겨가지고 최소값이 최대값보다 크다라고 보는 게 보통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럼 지금 근데 얘네 생각해봐. 얘네를 다 넘겨가지고 얘네보다 최소값, 최대값을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지 않아, 지금은? 무슨 말 이해돼? 얘네가 지금 K가 어딘지도 몰라. 맞잖아. 근데 그러면 넘겨가지고 지금 얘네 넘긴 상황에서 fx-gx의 최소값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지 않아? 그러면 이럴 때는 아까도 어쩔 수 없이 뭐의 문제로 봐야 되냐면 얘네 그래프가 얘네 그래프보다 어떻게 돼야 돼? 위에 있다로 생각을 갖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때는 얘네가 직선 같은 문제잖아. 그치? 어쨌든 직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에 있는 부분, 아래에 있는 부분이 언제를 기점으로 변하니? 접할 때를 기점으로 변하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럼 다시 뭐의 문제가 된다는 얘기야? 접선의 문제가 된다는 얘기야. 봐봐. 그러니까 내가 K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래, 온 게 어디니, 도연아? 온 게 어디니, 그치? 근데 너 이제 안 갈 거라고 하지 않았었어? 안 갈 거라고 하지 않았어? 다시 오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갈 뻔 했을 때 안 가는 걸 느끼고 이해를 하셨나? 아니 그러니까 오프라인이었는데 온라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때. 그때만? 그날만? 네. 아니, 계속 앞으로 안 가도 된다고 하길래. 네, 많이 없어요. 또 다음 주에 온라인. 어쨌든 이렇게 있으면 얘네가 지금 노란색 부분이 지금 뭐보다 보라색보다 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fx가 gx보다 큰 거잖아. 그럼 그런 다음에 내가 이동시켜 보면서 지금 뭐를 보는 거야? 지금 k가 최소가 될 때를 보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제 최소가 될 때는 당연히 어떤 상황이 너무 당연해? 접할 때 상황인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치? 접선의 문제가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럼 한마디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지금 기울기가 12인 여기가 접점을 여기를 T컴마라고 하면 맞지? 얘네가 지금 기울기가 얼마가 될 때란 얘기야? 12가 될 때란 얘기 아니야. 맞잖아. 기울기가 얘네가 12가 될 때, 그치? 못 구하나 이거? 별법으로 안 되겠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럼 어쨌든 이거 풀어주면 얘네 지금 여기 저 엑셀편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이것도 우리 저번에 아니다, 이상한 거 하지 말자. 오케이. 됐지? 어떤 느낌인지 됐지? 나머지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부등식도 원래는 최소값이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맞지? 지금처럼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으면 이것도 뭐의 문제로 바뀌는 거야? 접선의 문제로 바뀔 수 있다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속도 하자, 속도. 자, 보자. 이번엔 속도야. 자, 이제 여기는 이제 너네 물리 다 배웠잖아. 자, 보자. 괜찮아. 우리 고1 수준의 물리는 배웠잖아. 중학교 물리야, 중학교 물리. 자, 보자.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속도인데, 자, 여기서 이제 운동은 어떤 식이냐면, 얘네가 수직선 운동이거든, 수직선 운동. 그러니까 수직선 운동이어가지고 뭐에 대한 얘기냐면, 위치에 대한 식이 있어, 위치에 대한 식. 그럼 xt가 만약에 2t 이렇게 하면, 얘는 뭐야? t가 1일 때는 0,2, 여기 2에 찍히고, t가 2일 때는 4에 찍히고, t가 3일 때 어디? 6에서 찍히는 수직선 상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이야. 그치?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 막 방정식 같은 거 풀 때 속력은 뭐라 그래 원래? 시간분의 뭐라 그래? 거리 하잖아, 그치? 그럼 이제 속도 원래는 그럼 처음에 할 때는 뭐부터 얘기하냐면 평균 속도라는 걸 먼저 얘기하거든. 속도라는 게 원래 시간분의 거리잖아, 시간분의 거리. 그래서 얘네가 원래 시간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을 우리가 평균 속도라고 얘기를 해. 시간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을 평균 속도라고 얘기를 해. 알겠지?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속도, 즉 순간 속도, 극한의 개념을 이용해서 속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당연히 극한의 개념을 이용해서 리미트 델타 t가 지금 이제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x. 한마디로 이게 뭐야? 지금 이제 x 프라임 t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속도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기어로는 이게 v라고 쓰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속도랑 속력의 차이점은 뭐냐면 속도는 뭘 가진다 그래? 보통 방향 가진다 그러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수직선 운동에서 속도가 양수라는 건 어디로 가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속도가 음수라는 거는 왼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했던 보통 속력은 속도의 뭐야? 지금 속력이라는 거는 속도의 뭐란 얘기야? 크게, 그치? 속도의 절대값 준 게 원래 속력인 거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얘네가 위치를 미분한 게 뭐란 얘기야? 속도란 얘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속도라는 게 있는데, 가속도라는 거 우리 물리할 때 배우잖아, 그치? 그치? 우리 등가속도 운동하면 뭐야? 등가속도 운동하면 가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일정하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가속도가 양수라고 하면 속도가 어떻게 되고 점점점 커지고, 그치? 가속도가 음수로 가면 속도가 점점점 늦어지고, 뭐 이런 거 아니었어? 맞잖아, 그치? 가속도가 0이면 속도가 계속 일정하는 거, 그치? 이런 거잖아. 그래서 가속도라는 건 말 그대로 뭐야? 속도의 변화량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속도의 변화량인 거니까 우리는 가속도라는 것도 보통 이제 A로 쓰는데 속도를 미분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속도라고 얘기를 해.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는 게 우리는 수직선 운동이구나 라고 생각을 가지면 돼. 오케이? 일단 기본 문제 풀면서 얘기해 볼게. 그래서 얘네가 되게 쉽거든. 자, 봐봐. 처음 문제는 원점을 출발해서 t에서의 위치에 대한 식이 뭐라고 나와 있어, 지금? 얘네가 나와 있잖아. 그럼 속도가 처음으로 0이 되는 순간이래. 속도라는 건 아까 뭐라고? 위치를 뭐 한 거라고 그래서 위치를? 미분한 거래. 맞지? 위치를 미분한 거잖아. 얘네가 처음으로 지금 뭐가 되는 순간이야? 10이 되는 순간이야. 그러면 얘네 방정식을 풀어보니까 24니까 3으로 묶으면 6t? 8t. 말이 안 되는데? 맞잖아, 지금. 6t? 8. 24 되는구나. 그럼 이제 t가 언제일 때가 0이야, 지금? 2일 때랑 지금 이제 4일 때가 0이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10이 되는 순간은, 속도가 10이 되는 순간은 2초일 때랑 4초일 때가 있는데, 처음으로 되는 순간은 언제일 때? 당연히 2초일 때지. 그럼 지금 물어보는 거는 위치를 물어봤으니까 P2를 어떻게 하자? 지금 구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간단하지?
너무 간단한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딱히 어렵지가 않아, 보통은. 그래서 얘네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면 되거든. 한번 해볼게. 자, 이번에는 지금 이제 수직선 움직이는 이제 위치가 각각 이렇게 있는데, 가속도가 같은 순간이래. 자, 아까 가속도는, 자, 위치를 미분하면 아까 내가 속도라 그랬고, 그치? 이건 P의 속도야. 그 다음에 Q의 위치를 미분하면 얘네가 지금 속도라 그랬잖아. 가속도라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 속도를 미분한 게 지금 뭐라 그랬어? 가속도라고 했잖아. 그치? 간단하지? 그러면 가속도가 같은 순간이라는 거에 지금 우리가 거리인 거니까. 그치? 그럼 우리는 몇 초일 때가 보여? 2초일 때잖아. 2초일 때. 그럼 2초일 때 우리는 P2랑 Q2에 뭐만 해주면 돼? 차이점만 해주면 돼. 괜찮지? 어렵지 않지? 그래서 사실 여기가 이론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보통 언제냐면, 사실 딱 조심할 점이 하나거든. 이론은 되게 쉬워서 문제가 어렵지 않은데, 그냥 어떤 것들이 어렵냐면, 봐봐. 만약에 너네 위치에 대한 식이 이렇게 있어. 그럼 너네 이거 있으면 너네 그냥 뭐를 하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저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맞지? 그러면 딱 그 어느 갭만 좀 맡기면 되냐면, 아까 내가 얘네 운동은 무슨 운동이라 그랬어? 수직선 운동이라 그랬어. 수직선 운동이라고. 이해돼? 그러면 지금 이거 3으로 바꿀까? 3으로 바꾸면 좀 쉽잖아. 여기 얼마야? 여기가 2잖아. 그럼 내가 지금 얘네 길이가 의미하는 게 뭐가 되니? 얘네가 길이가 의미하는 게 뭐야? 얘네가 2를 대입했을 때 위치가 8 빼기, 미쳤구나. 아까 3으로 바꿨지?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 8을 대입하니까 얼마야? -4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의미하는 게 2일 때 뭐가 되는 거야? 원래 위치가 되는 거야. 위치가. 무슨 말이 이해돼? 그러니까 이제 갭을 메꿔야 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가 수직선 운동인데 보통에 우리 얘네를 보려고 그러면 보통 3차함수를 그릴 것 같잖아. 그치? 그 3차함수로 그려진 거에서 뭐를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수직선 운동이라고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봐봐. 얘네는 여기까지가 위치가 어떻게 하고 있어? 위치가 줄어들고 있지. 그럼 여기는 사실 수직선으로 봤을 때는 위치 0에서 출발해서 왼쪽으로 어떻게 간 거야? 지금 간 거야. 맞지? t가 2일 때 얼마큼 간 거야? 지금 t가 2일 때 -3만큼 간 거야. 알겠지? 그럼 다시 얘네가 지금 3초일 때가 되면은 t가 3일 때 다시 어디까지 온 거야? 0까지 온 거지. 그 다음에 계속 커진다는 얘기니까 위치가 계속 커져간다는, 이런 식의 운동인데, 이런 그래프를 보고 이런 운동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이 갭을 메꾸는 것 자체만 좀 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딱히 어려운 게 보통은 없어. 오케이? 한번 더 해볼게. 이번에는 지금 이제 뭐냐면 얘네가 PQ랑 얘가 어떻게 하고 싶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대. 자, 그럼 아까 내가 속도가 양수면 어디로 가는 거라 그랬어? 속도가 양수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속도가 음수면 어디로 가는 거라 그랬어? 왼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네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얘가 양수면 얘도 양수고, 그치? 그래, 같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얘가 음수면 얘가 음수로 가는 거지. 그치? 그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건 결국 무슨 말이야? 속도의 부호가 어떻게 되면 된다는 얘기야? 같으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맞지? 이런 것까지는 어렵지 않잖아. 그치? 오케이? 그 다음 한 번 더. 각대가 물어보는 거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이번엔 운동 방향 바꾸는 거 한번 해볼게. 이번에는 지금 원점을 출발해가지고 수직선 움직이는 점 P에 T에서 위치가 이거 나와 있어. 근데 원점을 출발한다면 운동 방향을 바꾼대.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게. 그러니까 수직선 상에서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면 운동 방향 바꾸는 거지. 다시 왼쪽으로 가다가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운동 방향 바꾸는 거지. 그럼 내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는 거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속도가
양에서 음으로 가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다시 여기가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왼쪽으로 가는 건 속도가 음수였으니까 여기는 속도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 아니야? 맞지? 이해돼? 그러면 보통의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그래프로 봤을 때는 위치가 줄어들다가 속도가 음수였다가 양수로 가는 거니까 보통 이런 식의 그래프에서 뭘 물어보는 거야? 극값을 물어보는 거야. 극값을. 이해돼?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 맞지? 속도의 부호가 바뀌면 우리가 원래 얘네가 뭐가 바뀌는 거야? 위치 얘네가 지금 이제 도함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는 거. 극값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원점을 출발한 다음에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면 우리가 속도가 미분했을 때 맞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거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바뀌어야 되니까 얘네가 0이 되는 지점을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가지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두 번째가 되는 거니까 t가 언제일 때? 3일 때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때 위치인 거니까 나머지는 저 위치에 대한 식에다가 뭐를 3을 대입하면 되는 거고. 괜찮냐 여기까지? 오케이?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저 갭을 메꿀 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 한번 시켜볼까? 그럼 469번 정도 한번 해볼까? 이 정도 어렵지 않겠다. 두 개 다 해봐라. 469, 470 두 개 다 해봐라. 69, 70. (69, 70) 오늘 안경 꼈는데 왜 그러니 유리마? 있어. 뭐 하려면 뭐 비번 쳐야 된다고. 뭐 하려면? 무슨 와인 비밀번호 쳐야 뭐 대화내용 못 그린다고 그 기억 안 나지. 아 백업 비번? 일만? 얘들아 하고. 부르지 말고 문제나 푸세요. 아니 이거 보내고 몇 쪽이에요? 이게? 몇 쪽이? 124쪽. 어플 뭐 쓰니? 어플 뭐 써? 저요? 왜요? 아니야, 안 궁금해. 그냥 안 물어볼게. 노트 플러스 아니, 엄청 넘기길래 불편하게. 보통 그렇게 페이지 다다다닥 넘길 필요가 보통 없잖아. 그냥 얼마나 후진 어플 쓰나 궁금해가지고. 그냥 제가 그 내일 어? 제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내일
해볼까? 자, 보자. 자, 움직이는 방향이 두 번 바꾼대. 아까 움직이는 방향을 바꾸는 게 뭐라 그래서 아까 내가 속도가 뭐가 되는 지점이라고? 0이 되는 지점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럼 두 번 있어야 되는 거는 얘네가 근이 몇 개가 있어야 돼? 두 개 있어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얼마 하면 돼? 그냥 음수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3부터 언제까지야? 지금 4까지 맞지? 그래서 몇 개? 왜? 판별식이 지금 이제 양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치? 오케이? 그러면 지금 K가 어떻게 되거나, 지금 마이너스 3보다 지금 어떻게 하거나, 지금 이제 작거나, K가 어떻게 되면 돼? 지금 이제 4보다 크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나 미쳤구나. 근데 얘네가 지금 0보다 큰 쪽에서 두 번 변해야 되지? 얘네? 그래서 0을 대입하면 얘네가 지금 뭐가 돼야 돼서 지금 이제 양수가 돼야 돼. 0보다 큰 쪽에서 두 번 변해야 되는 거니까, 그치? 얘네? 그럼 0을 대입하면 여기가 축도 양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0을 대입하면 K 더하기 12도 뭐가 돼야 되고, 양수가 돼야 되고. 알겠지? 오케이? 어차피 필요 없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가를 거 보면, 자, 이번에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PQ가 출발한 다음에 지금 몇 번 만나고 그래? 이제 두 번 만나고 그래. 그럼 두 번 만나고라는 건 무슨 말이야, 지금? 얘네가 지금 P의 위치가 이거라고 하고, Q의 위치를 이거라고 하면, 만난다는 건 당연히 무슨 말이야? 만난다는 거는 같은 위치에 같은 시간에 같은 위치인 거니까 얘가 어떻게 될 때? 같아질 때지, 그치? 그럼 t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더하기 9t 마이너스 지금 3은 0이 얘네가 지금 이제 몇 번, 얘네 실근을 보란 얘기겠지, 그치? 그럼 얘네가 지금 이제 실근을 해보면 그냥 이렇게 할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얼마야? 지금 3이니까 1 대입하니까 얼마야? 여기가 1 대입하니까 1 대입하니까 여기가 4지, 그치? 그 y는 3은 당연히 어디 써야 돼? 지금 여기 써야 되니까 얘네가 몇 번 만나는 거야 지금? 출발한 다음에 3번 만나는 거겠지, 그치? 그럼 3번 만나고 지금 우리가 t가 b일 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t가 지금 이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라는 건 지금 무슨 말이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라는 거는 잠깐만, 이거 너무 불편한데? 계산 맞지? 0, 3이면 1 대입 1 대입하면 4 아니야? 그러니까 얘랑 교점하면 y는 3이랑 교점하면 맞지?
교점이 지금 이제 몇 개가 되는 게 맞아? 3개가 되는 게 맞지, 그치? 맞지? 그 다음에 얘네가 t가 b일 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보면은 저기서는 판단을 못 하는구나.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멀리 떨어져 있다를 어떻게 봐야 될까? 멀리 떨어져 있다. 잠깐만. 이렇게 하자. 이렇게 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봐야 정확하겠다.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하자. y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얘네가 지금 얼마야? 0이랑 얘네가 지금 여기가 y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0이랑 3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0이랑 여기가 3. 그럼 여기가 2 대입하면 여기가 2 대입하면 얼마니까? 원래 그러니까 2 대입하면 마이너스 얼마야? 2 대입하면 그래 똑같은데? 잠깐만. 야, 가장 멀리 떨어졌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근데 구해야 되네 이거는. 근데 이걸로 보면 돼. 그러면 지금 아까 어쨌든 3개는 맞고 결국 풀어야 되네. 씨. 풀어야 되네. 그냥 풀자. 아까 내가 머릿속에 대입해보니까 3하면 될 것 같더라고. 안 되네? 잠깐만. 아까 3하면 안 되는구나. 4, 2, 1. 이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게 그냥 어떤 느낌이겠어, 원래? 저 3차 함수가 이렇게 움직이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얘네가 그래 대충 얘네가 이렇게 움직이고 얘네가 만약에 이렇게 움직였다고 치면 그래 얘네가 여기랑 여기랑 만나는 거잖아, 그치? 맞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위치의 절대값이 누가 클 때를 물어보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만약 얘네가 만날 때인데 여기가 t가 여기 위치 여기 y값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y값이 얼마라고 하면 3이라고 하면 얘는 수직선상에서 한 칸 떨어져 있는 데서 만나는 거고 왼쪽에서 한 칸 떨어져 있는 데 만나는 거고 얘는 오른쪽에서 몇 칸 떨어진 데서 만나는 거야. 3칸 떨어진 데서 만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네 방정식의 근이 3개라고 하면 우리가 뭘 봐야 돼? 절대값 그냥 빼남수에서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봐야 돼? 그냥 PQR의 위치를 그냥 봐야 되는데 왜 계산을 못하겠지 근데? 잠깐만 한번 봐보자. 만날 때가 내가 문제를 잘못 해석했구나. 아씨. 저 뭔 말인지 이해했니, 저거? 답지 보고 아까 이해한 사람. 돼서 설명해 줄게. 아니, 아까 문제가 그냥 만날 때가 아니라 지금 얘네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여가지고 내가 말을 잘못 해석했네. 아까 얘네 그래프를 어떻게 그렸어, 아까 여기가 y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여기가 0, 3 이렇게 여기가 0, 3 아까 이렇게 그렸잖아, 그치? 맞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땐 거니까 위치가 0부터 4까지에서 0부터 4까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땐 거니까 얘네 값이 어떻게 할 때야? 이제 클 땐 거니까 그냥 t가 1일 때 이때란 얘기인데 내가 말을 좀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라고 해석했는데 지금은 P랑 Q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땐 거니까, 그치? 오케이? 속도는 이 정도까지 하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디 보냐면
479번 먼저 볼까? 479번. 자, 보자. 자, 이번에 배우는 이론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자, 이제는, 여기는 이제 길이의 변화율. 그 다음에 이제 넓이의 변화율. 그 다음에 부피의 변화율. 원래 이런 거거든. 자, 그러면 이제 길이, 원래 우리가 어떤 생각하냐면, 위치의 변화율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속도라고 하거든, 속도. 그 위치의 변화율이 속도라고 하니까, 우리 속도는 뭐가 된 거야? 위치를 미분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원래 변화율이라는 게 뭐야? 위치의 변화율이니까 위치를 미분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길이의 변화율이라고 하면, 얘네가 뭐냐면, 길이에 대한 식이 있으면, 길이를 미분한 게 원래 길이의 변화율이야. 그럼 넓이의 변화율이라는 건 넓이를 뭐한 거? 미분한 게 되는 거고, 부피의 변화를 하면 부피를 그냥 미분한 게 원래 부피의 변화율이야. 간단하지? 그래서 이론 자체가, 그럼 봐봐. 지금 문제처럼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0이고 높이가 20인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는데 몇 초 2cm의 속도로 높이가 상승하게끔 물을 붓는데,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이제 뭐를 구하래? 지금 물의 부피의 변화를 구하라 그랬잖아. 그치? 그럼 부피의 변화율 나오면 물의 부피를 t에 대한 식으로 만든 다음에 얘네를 뭐 하겠다? 미분하겠다. 이 생각의 끝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얘네가 높이가 몇 초 2cm만 2cm 속력으로 커진다고 하니까 여기를 2t라고 하면 이런 모양 항상 나온 물을 항상 하는 게 뭐야? 닮음 쓰잖아. 그치? 1대2니까 여기도 1대2에서 여기 t라고 쓸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뿔의 부피는 어떻게 되겠어? 밑넓이가 t제곱 파이고, 그치? 높이가 얼마인 거야, 지금? 높이가. 잠깐만. 수면의 높이가 상승하도록. 맞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네 지금 여기 높이에다가 얼마? 여기다가 3분의 1 내주면 얘네가 지금 뭐야? 부피지. 그렇지? 그러면 얘네가 지금 이제 뭐야? 부피의 변화를 하면 얘네를 뭐 하는 거야? 미분하는 거잖아. 그럼 얘네가 지금 3분의 2t 세제곱 지금 파이여가지고 얘네 미분하면 뭐가 돼야 돼? 지금 2t 제곱 파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2초 후의 변화율이니까 t에다가 뭐를? 2를 대입하면 되는 게 여기에 이론이라고. 부피의 변화를 하면 그냥 t를 부피에 대한 식을 만든 다음에 뭐를 하면 되는구나? 미분을 하면 되는구나가 원래 생각의 끝이라고. 그럼 보통 교과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이런 거거든, 이런 거. 자, 이런 거 봐볼게. 자, 그럼 이런 것도 지금 물어보는 게 어떤 생각이냐면, 봐봐. 이번에는, 자, 그림과 같이 높이가 4m인데, 얘네가 지금 키가 1.6m 학생이 있는데, 일직선으로 몇 초 어떻게? t의 속력으로 움직인대. 1m의 속력으로 움직인대. 그럼 얘네가 t만큼 갔겠지. 자, 그럼 일단 먼저 표현해 보면, 자, 봐봐. 우리가 이런 모양 나오면 우리가 또 뭐 생각해야 돼, 항상? 뭐 생각해야 되니? 닮은 생각해야 되지. 그럼 얘네가 지금 닮은 비가 4대 10이니까, 그치? 2대 5잖아, 그치? 2대 5니까 2대 3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지금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2t가 돼야 되겠지. 맞지? 자, 그러면 지금은 물어보는 게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잖아. 그림자 끝을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3분의 5t가 되잖아, 그림자 끝이. 그럼 속도는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위치를 뭐 하는 거야? 미분하는 거니까 지금 얼마 하면 돼? 3분의 5가 되면 되는 거고. 이해돼? 그 다음에 또 뭐를 물어볼 때도 있냐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볼 수도 있거든. 길이의 변화율. 그럼 아까 내가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길이의 변화율이라는 건 길이를 뭐 하면 되는 거라 그랬어? 미분하면 되는 거라 그랬잖아. 길이를 t에 대한 식으로 만든 다음에 미분하면 되는 거라 그랬는데, 길이가 지금 얼마로 표현돼 있어? 3분의 2t로 표현돼 있잖아. 그치? 길이가 3분의 2t로 표현됐으니까 길이의 변화율이라는 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돼? 미분한 게 3분의 2. 뭐 이런 정도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의 이론은 별거 없는 게 그냥 만든 다음에 미분.
이게 끝이야. 오케이? 477번 한번 해볼래? 477번. 이거 한번 해봐라. 477. 이거 오늘은 이거 한 파트 다 풀고 와라. 좀 이따 찍자. 마지막 문제 하자. 477. 다음 주? 왜? 전국 출전 뭐야? 수학 출전이 전국 출전이에요. 어? 수학 축전이 전국 축전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수학 출전 비슷한 거. 전국 축전? 전국. 아, 정보 축전. 정보 동아리 너랑 누구? 유림이랑. 한 아, 한이 또 빠져? 아, 야, 정보 축전 있고, 과학 축전 있고, 수학 축전 있고. 출전 없네. 영어 축전 없어? 국어 축전은 왜 안 해? 이 정보는 왜 하는 거야? 정보 아니 아니야. 이번이 3인가 4회야. 아, 처음 들어봤어. 원래 옛날부터 과학 축전은 유명했거든. 원래 나 고등학생 때는 과학 축전밖에 없었거든. 근데 제주도에 있는 수학 선생들이 욱했나 봐. 자기네도 하나 만들자고. 아, 진짜야, 근데 이거. 아, 진짜야. 농담이 아니라 진짜야. 아, 진짜. 선생님들이 만들었어, 선생님들이. 보자, 빨리 가자. 자, 이번엔 충돌하는 순간이잖아. 그럼 충돌하는 순간이라는 것이 이런 순간 아닐까? 그렇지. 그러면 지금 이제 봐봐. 얘네가 반지름이 얼마니까 반지름이
0.5니까 원래 충돌하는 순간 얘네가 2분의 1이면 이렇게 해주면 우리는 지금 얘네가 지금 이제 뭐야? 지금 이제 높이잖아, 높이. 맞지? 그러면 지금 이제 봐봐. 충돌하는 순간에 지금 공의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여기가 2분의 1이면 여기가 30도니까 여기가 얼마인 거야? 지금 이제 1인 거지? 이해돼? 맞지? 됐니? 자, 그럼 한마디로 높이가 언제가 될 때야? 높이가 지금 언제가 될 때로 보여? 높이가 지금 HT인데 얘네가 언제가 될 때야? 지금 1이 될 때야. 맞지? t가 언제일 때야? 지금 2초일 때가 충돌한다는 얘기야. 그럼 아까 내가 속도는 얘네를 뭐 하는 거야? 지금 미분한 거라 그랬으니까 여기 t에다가 뭐를 1을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겠지. 알겠지? 오케이. 오늘은 숙제가 그래서 여기 고정이 여기 쓸 때 다 풀면 되는데 이거 그 다음 파트 다 풀면 되거든. 3스텝 풀만한 거 골라줄게. 다 풀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자. 537. 그 다음에 이거 기출이니까 볼까? 540. 그럼 둘 중에 하나만 할까? 541. 이건 됐고, 그 다음에 544. 545. 잠깐니? 이것도 평가 기출이니까 풀자. 546. 548. 550. 이 정도만 하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자.